새벽 5시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김지영이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1년 넘게 청소부로 일해온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고등학교 동창 박혜진이 나타났어요. 지영아, 정말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박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이고, 공부 잘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라며 혀를 찼어요. 지영아, 바닥 좀 제대로 닦아줄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정장 차림의 남자가 김지영을 보고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사모님, 과연 이 청소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대한그룹 본사 건물 47층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편에서는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김지영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김지영은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인 3명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김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장 앞에 선 여인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동창 박혜진이었거든요. 박혜진은 김지영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지영이 맞지? 정말 김지영이야? 김지영은 당황스러웠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 설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박혜진이 질문하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온 김수연과 정미라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지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영이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세상 참 좁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박혜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김지영은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아, 동창이야? 어쩜 이렇게 됐지? 김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지. 아버지가 청소부였다고 들었는데 딸도 똑같이 되는구나. 박혜진이 김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 말에 김지영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지영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받았던 시선들이 기억났어요. 박혜진은 그때도 지금과 같은 시선으로 김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네. 결국 타고난 게 중요한 거야. 박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 우리 늦겠다. 빨리 가자. 정미라가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 박혜진이 마지막으로 김지영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영은 박혜진 일행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박혜진은 김지영의 가정 환경을 놓고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괜찮아, 김지영. 이것도 다 경험이야. 김지영은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지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박혜진과의 만남은 김지영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지영은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때 휴대폰에 남편 이준호의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하루 어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괜찮아, 좋은 경험이 되고 있어. 김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소중한 배움이 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박혜진의 차가운 시선도, 동정 어린 말들도 모두 현실의 일부였으니까요. 오후 내내 김지영은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복도 곳곳을 닦으며 직원들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어떤 이는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지영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이었어요. 3개월 전 대한그룹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이 회장이 며느리 김지영을 불러들였어요. 지영아, 앉아봐. 할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영이 정중하게 앉으며 물었어요. 우리 그룹이 50년 동안 성장해왔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특히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의 이야기 말이다, 이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김지영이 이 회장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건물 관리 사업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회장이 말했어요. 조건이요? 김지영이 되물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야. 청소부로 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다, 이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청소부로 일하라고요? 김지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최소 1년은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어,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지영은 남편 이준호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다고? 이준호가 놀라워했어요. 정말 청소부로 일하겠다는 거야?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도 청소부로 일하셨잖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김지영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준호는 아내의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청소부로 일할 거야?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진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김지영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어요. 가족들은 김지영의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 이준호가 걱정했습니다. 그런 시선도 배우고 싶어. 진짜 현실이 뭔지 알고 싶어, 김지영이 답했어요. 김지영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김철수는 이 같은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그때 김지영은 아버지의 일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김지영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지영은 이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님, 저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현장을 배우겠어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이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또 조건이 있나요?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신분을 절대 밝히면 안 된다. 진짜 청소부로 일하는 거야. 김지영은 이해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일해야만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김지영으로만 일하겠어요. 김지영이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공부가 될 거야. 이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김지영은 청소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기술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김지영은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김지영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아이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항상 지지할게, 이준호도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가족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지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김지영이 시작되는구나, 김지영이 생각했어요. 새벽 5시 대한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한 김지영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청소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팀장 박순자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김지영 씨? 박순자가 물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죠? 손이 너무 깨끗해요. 박순자가 김지영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김지영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지영이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미자 씨랑 같이 다니면서 배우세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미자는 40대 후반의 경력자였어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걸레는 이렇게 짜야 하고 세제는 이만큼 써야 해요. 이미자가 김지영에게 청소도구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김지영은 진지하게 들으며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첫 번째 임무는 1층 로비 청소였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을 보니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구석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자가 웃으며 알려주었어요. 걸레질을 시작한 김지영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저려왔어요. 30분도 안 되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요. 김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몸이 적응되면 나아져요. 이미자가 김지영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은 이미자의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배려심이 현장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지하 휴게실로 모였습니다. 김지영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 도시락 정성스럽게 싸오셨네. 박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싸왔어요. 김지영이 답했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김지영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미자가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배웠습니다. 가장 기피하는 일 중 하나였지만 김지영은 묵묵히 해냈어요. 이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김지영이 생각했습니다. 이미자는 김지영의 자세에 감탄했어요. 오후 3시쯤 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다녔습니다. 김지영은 청소하며 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어떤 이는 수고하세요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어떤 이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부장급 직원의 모습이었어요. 김지영이 복도를 닦고 있는데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김지영은 이런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지영은 온몸이 아팠어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첫날치고는 잘하셨어요. 박순자가 격려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영이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지영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모습을 창문에 비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지친 얼굴을 한 자신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구나 김지영이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한 김지영은 가족들에게 첫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김지영이 말했어요. 고생했어. 이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아이들도 엄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김지영은 가족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 1년간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김지영은 이제 청소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이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비를 청소하고 있던 김지영 앞에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혜진이 2명의 부인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수연과 정미라였어요. 김지영은 순간 긴장했지만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어머, 또 만나네. 박혜진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박혜진이 김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혜진아, 이분이 너 동창이야? 김수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버지가 청소부였어. 청소부 딸이 청소부나 하고 있네. 박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김지영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박혜진은 이런 김지영을 보며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야, 지영아, 청소하는 거 잠깐 멈춰봐. 박혜진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청소를 멈추고 박혜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부탁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김지영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머, 나한테 존댓말까지 써주네. 친구 사이인데 정미라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말 편하게 해. 박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업무 중이라서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김지영이 여전히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박혜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김지영이 생각보다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커피 좀 가져다 줄래? 죄송하지만 저는 청소 담당이라서 커피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박혜진은 이 대답에 짜증이 났어요. 어머, 친구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해줘? 김수연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분장이 있어서요. 세 부인은 김지영의 태도가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박혜진이 들고 있던 커피를 실수인 척 바닥에 흘렸습니다. 갈색 커피가 하얗게 닦인 대리석 바닥에 쫙 퍼졌어요. 어머, 실수했네. 빨리 닦아줄래?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박혜진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었어요. 묵묵히 청소도구를 가져와서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새 부인은 이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역시 타고난 게 중요해. 정미라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지. 김수연도 맞장구 쳤어요. 김지영은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참고 있었습니다. 야, 지영아, 우리 화장실도 더러워진 것 같은데 한번 봐줄래? 화장실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해줘? 박혜진이 따져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영이 깊은 숨을 쉬며 답했어요. 새 부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김지영을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어머, 깨끗하네. 그런데 저기 거울 좀 더 닦아줄래? 박혜진이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지영은 말없이 거울을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새 부인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김지영을 부린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때 김지영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통해 현장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어요. 잘했어. 그럼 우리 가자. 박혜진이 말하며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김지영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김지영은 오늘 일을 털어놓았어요. 이미자 씨,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가끔 있어요.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이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김지영은 이제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시와 차별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주 후, 그 운명적인 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지영은 평소와 같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경,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혜진이 김수연, 정미라와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 또 만나네. 박혜진이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뭘 시킬까? 중얼거리며 김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영은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야, 지영아. 오늘 우리 좀 특별히 대접해 줄래?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지영이 물었어요. 지금 우리 바닥을 당장 청소해 줘.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영이 거절했어요. 친구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해줘? 박혜진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이 사람 진짜 건방지네. 청소부 주제에 김수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어디서 이런 태도를 보이냐. 정미라도 거들었어요. 김지영은 참고 있었지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박혜진이 또다시 커피를 바닥에 흘렸어요.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에 쏟았습니다. 어머, 또 실수했네. 빨리 닦아. 박혜진이 명령했어요. 김지영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게 내 자리야. 박혜진이 말하며 새 부인은 이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김지영은 참고 또 참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참자라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박준석 부장이었어요. 뒤를 따라 최민수 전무와 다른 임원들이 걸어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여보, 여기 웬일이야? 최민수가 아내 박혜진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다가갔어요. 친구들이랑 왔어. 박혜진이 답했습니다. 저 청소부는 뭐야? 최민수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김지영을 보며 물었어요. 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박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최민수가 별 관심 없이 말했어요. 그때 박준석이 김지영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박준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사모님? 박혜진이 되물었어요. 사모님이 뭐야? 최민수도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박준석이 김지영에게 달려가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김지영이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박혜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사모님이 뭐냐고. 박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부장님,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최민수가 박준석을 알아보고 경악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며느리분이세요. 박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뭐라고? 회장님 며느리라고? 박혜진이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아 하며 다시 물었어요. 김수연과 정미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김지영이 조용히 청소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지영아, 설명해줘. 이게 무슨 일이야? 박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설명할 것 없어. 너가 들은 그대로야.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여보, 너 뭔 짓을 한 거야? 최민수가 아내의 행동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박혜진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모님, 그만 가시죠. 박준석이 김지영에게 말했어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박혜진이 김지영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해줘. 박혜진이 애원했습니다. 혜진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 김지영이 박혜진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로비에 남겨진 박혜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무님,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준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지영은 남편 이준호와 함께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지영아, 오늘 힘들었지? 이 회장이 오늘 일어난 일을 이미 들었는지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김지영이 답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제가 1년간 관찰한 것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이 회장이 물었어요. 김지영은 지난 몇 달간 목격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전무 부인과 간부들 부인들이 자주 모이는데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회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김지영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실을 빌려서 모이는데 항상 서류 뭉치를 가져와요. 그리고 회사 간부들 이름이 자주 나와요.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청소하면서 우연히 들은 대화인데 누가 언제 승진할지, 어느 부서로 이동할지 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얼마를 받는다는 말도 했어요. 김지영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모임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나? 이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물었어요. 박혜진, 김수연, 정미라, 그리고 몇 명 더 있었어요.
모두 회사 간부들 아내들이에요.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흥미롭군.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어? 이 회장이 물었어요. 네, 그분들이 모인 다음 주에는 항상 인사 발령이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겠어. 이 회장이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김지영의 정보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영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민수 전무의 업무를 면밀히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민수는 아내의 모임을 이용해서 회사 내부 승진 정보와 인사 이동 정보를 미리 흘리고 대가를 받고 있었어요. 매우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혜진의 역할도 드러났어요. 박혜진은 단순히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들은 인사 정보를 다른 부서 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았어요. 김수연과 정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남편의 부서에서 나오는 승진 후보자 명단이나 발령 정보를 미리 공유했어요. 이 정보들은 회사 내부 주식 거래나 관련 업체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임직원 자녀들의 입사 정보까지 거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가 언제 어느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지 미리 알려주고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2주 후, 최민수 전무는 회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관련된 다른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어요. 부인들의 모임도 당연히 해체되었습니다. 김지영의 용기 있는 제보가 회사의 인사정보 유출 사건을 막은 것이었어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을 계속 놓쳤을 거야. 이 회장이 김지영을 불러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지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현장에서 일하며 관찰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 회장이 말했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당신의 통찰력이 정말 놀라워. 1년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네. 이준호도 말했어요. 모든 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최민수 부부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지영의 정의로운 행동이 회사 전체를 깨끗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아직 청소부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1년을 모두 채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몇 달 더 현장에서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최민수가 해임된 지 일주일 후, 김지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최민수와 박혜진 부부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박혜진은 눈이 부어 있었고 최민수는 수척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최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지영이 거실로 안내했어요. 박혜진은 김지영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민수가 큰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박혜진도 말했어요. 일단 앉으세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복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민수가 물었어요. 김지영은 이 질문에 놀랐습니다. 복직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김지영이 물었어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민수가 답했습니다. 김지영은 이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지영아, 이거 작은 마음이야. 받아줘. 박혜진이 쇼핑백을 밀며 말했습니다. 김지영이 안을 보니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당히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사과의 마음이야.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박혜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김지영은 이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박혜진이 말했어요. 진정한 사과는 선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최민수가 애원했어요. 최민수 씨, 당신은 지금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도 또 다른 거래예요. 선물을 주고 복직을 요구하는 거죠. 김지영이 설명했어요. 최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도와줘. 우리 가족이 망해가고 있어. 박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일어나. 김지영이 말했지만 박혜진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영아,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그때 정을 생각해서 도와줘.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그 정을 생각해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대했어? 김지영이 반문했어요.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최민수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최민수 씨, 혜진아,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도 진정한 반성이 아니에요. 김지영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선물이나 눈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김지영이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용서해 줄 거야? 박혜진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직은 불가능해요.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아직도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 김지영이 지적했어요.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김지영이 조언했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진정한 사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김지영이 선물 상자를 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박혜진이 다시 물었어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그게 진정한 사과의 시작이에요. 김지영이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혜진아,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게 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김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간의 청소부 생활을 마친 김지영은 드디어 진짜 신분을 공개할 날이 왔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 집회가 열렸어요. 이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청소 직원들도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오늘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나 보네. 이미자와 박순자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일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김지영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김지영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은 왜 청소부가 단상에 올라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1년간 청소부로 일하셨지만 실제로는 저의 며느리입니다. 이 회장이 발표하자 강당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지영 씨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1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건물관리 사업 대표가 됩니다. 이 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 지영이가 회장님 며느리였다고? 박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랐구나. 이미자도 감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지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청소부든 임원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김지영이 약속하자 직원들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의 박수가 가장 컸어요. 김지영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문화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회장이 선언했어요. 직원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 후 동료들이 김지영을 둘러쌌습니다. 지영아, 정말 놀라워. 그런데 왜 이런 힘든 일을 했어? 이미자가 물었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네. 박순자도 말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사모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팀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일해요. 김지영이 모든 직원들에게 말하자 모든 직원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날부터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지영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어요.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을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수고하세요. 임원들도 청소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지영은 매주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사항을 찾아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김지영이 항상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이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잘하고 있어. 회사가 이렇게 따뜻해진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 회장이 김지영을 불러서 말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어느 날 김지영은 이미자와 박순자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이미자가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게 더 많아요. 김지영이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박순자도 말했어요. 김지영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 후 대한그룹의 변화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으로 김지영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어요.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든 변화예요. 김지영이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어요. 박혜진은 가끔 김지영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지영이 말이 맞았어. 사람은 정말 소중해. 박혜진이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혜진은 용기를 내어 김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깨우쳐줬어.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어. 혜진아,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야. 힘내. 김지영이 답장을 보냈어요. 박혜진은 이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영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대한그룹은 업계 최고의 직장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영의 경영 철학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김지영의 말이 회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많은 것을 배웠어. 김지영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아이들도 말했어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아야겠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이야. 김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김지영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명령이 아닌 배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이 따뜻한 진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